안녕하세요. 애니농렬 수학개발팀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초등수학의 대수 파트 전체를 다룬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시리즈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순차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제목부터 많이 생소하시죠? 자, 지금부터 초등 대수 교재가 어떤 교재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은 크게 대수 1, 대수 2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심화편, 개념편으로 총 6권입니다. 대수 1은 초등 전체 과정으로 1-1에는 자연수, 1-2에는 소수, 분수로 되어 있고요. 대수 2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입니다. 대수 1-1과 1-2, 즉 초등 대수 교재는 초등의 대수 개념만을 모아서 수 체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한 수의 계산 그리고 수의 성질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서 순서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교과는 초등과 달리 대수와 기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1, 2, 3학년 1학기는 대수, 1, 2, 3학년 2학기에는 기하를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대수2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 순서와 같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초등대수에서 중학교 수학을 다루지 하는 부분은 대수2를 설명드리는 시간에 따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대수는 교과서 순서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수 1-1로 자연수의 구조, 자연수의 계산, 성질까지 학습하고요. 대수 1-2에서 소수, 분수 개념, 그리고 소수, 분수의 계산까지 학습하고 나면 초등 대수과정 학습은 개념서 2권으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왜 교과서 순서와 다르게 구성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은 초등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1학기 교과서 단원입니다. 그런데 각 단원별 내용을 살펴보면 자, 대수, 기하, 통계, 함수 등 여러 영역을 번갈아 가면서 학습하도록 단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초등교육과정은 나선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6학년까지 학습을 모두 끝냈을 때 자연수, 소수, 분수 또는 계산의 원리에 대한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 남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초등학에서 학교 시험이 없다 보니 어머님들 불안하셔서 선행도 시키시고 심화도 하시고 연산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사고력도 해야 될 것 같고 고민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한 학기에 문제집을 몇 권씩 풀게 되고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진짜 실력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걸까요? 이런 문제집들 이렇게 다 많이 푼다고 하면 중등수학 공부할 준비가 잘 된 걸까요?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 텐데요. 중등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초등수학에서 꼭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초등에서 배우는 개념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수학 내용은 너무 쉽고 어떤 건 원리라고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자, 324라는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4는 300 더하기 20 더하기 4로 배우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3 곱하기 10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4 곱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간단히 나타내어 보면 거듭제곱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 개념을 배우고 나면 완벽하게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자연수를 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요 식에 대한 부분들은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 어디에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임의의 정수 Z에 대해서 10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낸 일반화된 식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기로 점핑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초등에서 자연수를 배울 때는 자연수는 10을 기준으로 하는 수다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야 중고등에서 수를 일반화하여 나타냈을 때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쉽고 당연한 걸 어렵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렵게가 아니라 낯설게 보여주면 됩니다. 낯설게 보기라는 표현 많이 접해보셨죠? 초등수학 역시 낯설게 보기를 이용하면 당연하게 여겼던 내용들이 조금은 새롭게 보이고 그 과정에서 수학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게 할 수 있어요. 자, 5가 되면 앞으로 한 자리 나아가는 수라는 법칙에서는 0부터 4까지의 5개의 숫자로만 쓰게 됩니다. 따라서 4 다음의 수가 바로 두 자리 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볼 때는 어떻게 4 다음에 10이지? 라는 부분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지겠죠. 그리고 나서 10이 되면 앞으로 한 자리 나아가는 수, 즉 우리가 쓰는 십진법에 따른 수를 보여주고 9 다음에 10이 오는 거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오진법 내용을 공부하기 전보다는 9 다음에 10이 온다는 거를 조금은 새롭게 볼 수 있겠죠. 당연하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개념들을 각각 단편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실력이 될 수 없어요. 개념을 연결하고 관계지어서 그 과정에서 사고력을 기르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을 갖출 수 있어요. 자, 10을 기준으로 하는 자연수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신 다음에 다음 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1324에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뺀 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9 곱하기 146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324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에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빼면 9 곱하기 3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4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빼면 모두 9의 배수가 됩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에서 3 곱하기 100에서 3을 한 번 덜 더하고 2 곱하기 10에서 2를 한 번 덜 더하고 4 곱하기 1은 더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여기에는 십진법 개념과 곱셈 개념, 즉 곱셈은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다 라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둘을 관계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요. 수능까지 이어지는 수학 개념은 초등부터니까 초등 개념만으로도 수학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낯설게 보여주고 그 개념들을 연결하고 관계짓는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 이 중에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수능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이고요. 이와 같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가 바로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입니다. 자, 지금까지 초등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고학년의 경우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